이것이 우리 주인공 하루카야. 그는 이 세계의 고독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 오늘 밤도 어제처럼 이 불운한 청년은 먹을 게 없어서 작은 요정들한테부터 구운 돼지를 훔쳐왔어. 불쌍하게도 그들은 밤새 사냥한 돼지를 구워 먹을 준비를 하다 그 녀석이 나타났지. 그 바보 같은 본능으로 고블린 무리는 그에게 속아 쫓기다 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사라졌어. 그 못된 녀석은 괴물들을 해치운 후 혼자 이 세계를 정복하는 길에서 기뻐하고 있어.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게 평범했던 그의 학교 시절로. 그는 어릴 때부터 고독했기에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어. 게다가 클래스 친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고독한 왕이란 별명이 붙었지. 지금 그의 클래스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어. 깡패들, 가짜 지식인들, 뇌가 전부 근육인 놈들. 여학생들도 있고 오타쿠들도 있지. 그런데도 오직 그 혼자서 이 클래스에서 살아남아 책 읽는 파벌에 속해 있어. 인생이 가장 지루할 때 갑작스러운 이계 이동이 일어났어. 무슨 일인지 깨닫고 하루카는 혼자 탈출하려고 재빨리 빠져나갔어. 하지만 인생은 꿈처럼 아름답지 않아. 그 힘은 서서히 다가와 그를 다른 공간으로 끌고 갔어. 등불 들고 자동차 앞을 가로지른 탓에 그는 홀로 버려지고 친구들은 이동됐어. 예전부터 이런 순간에 왕이나 공주가 나타나거나 마법사가 와서 놀라운 걸 주지 않을까 상상했어. 하루카보다 더 당황한 건 설명을 듣고 나니 그의 친구들은 안전하고 그는 선택받은 자지만 이곳에 남겨진 채 특별한 기술이 없어. 그 신은 남은 기술들을 보여줬지만 전부 쓸모없는 것들이었어. 이번 소환에서 원래 43명이었는데 하루카는 44번째라서 불운하단 거지. 남은 걸 보니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 선택해도 결국 쓰레기가 될 테니까. 그는 그 늙은 신을 욕하며 이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냐고 따졌어. 욕을 너무 먹자 그 신은 남은 기술을 모두 그에게 주고 이계로 밀어냈어. 그 녀석 때문에 지쳤으니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낯선 곳에 도착했어. 꿈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었어. 다행히 그 신을 너무 욕하지 않아서 화나면 로그아웃 시킬 수도 있었어. 그의 기술 중에 무한 가방이 있어서 그를 진정한 마을 사람이 되게 했어. 겉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청년은 꽤 강력해. 지표를 확인한 후 시스템이 행운을 불러 행운을 요구했어. 그것도 그가 받은 기술 중 하나였어. 하루카가 시험해보니 주사위 두 면에 엠미 글자가 나타났어. 그건 혹시 미누스일까 음수가 될지도 몰라. 이런 식이면 지표가 음수면 정말 웃기지만 그래도 플러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하루카는 선택할 게 없어서 최대한 행운 포인트를 올렸어. 그리고 그 엠에는 미뉴스가 아니라 메리피였어. 다른 것들은 전부 레벨 1이야, 예상대로. 아직 두 개의 쓸모없는 칭호가 남아있어. 그게 뭐에 쓰이는지 모르겠어. 그 청년은 왜 여기 아무도 없는지 물었어. 그의 클래스 친구들도 소환됐으니까. 적어도 흔적은 있어야 할 텐데. 그걸 제쳐두고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지만 다음이 뭐지? 원래 마을 사람이니까 그는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살 곳을 찾을 생각이었어. 한참 걸은 후 하루카는 무한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어. 그걸 끼면 모든 걸 감정할 수 있게 돼. 꽤 괜찮지만 벗으면 효과가 사라져. 그는 새로운 식물에 대해 알게 돼서 흥분했어.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걸 모으기 시작했어. 가방이 가득 찰 걱정 없이 곧 물소스를 발견해 생존의 길을 확보했어. 계속 탐험하다가 그는 아름다운 동굴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주인을 부탁하며 들어갔어. 다행히 괴물이 없어서 있었으면 이미 끝이었어. 행운도 꽤 큰 이점이었어.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하루카는 해가 지기 전에 그곳에 정착했어. 그래서 순수한 농부의 첫 번째 날이 평화롭게 지나갔어. 괴물을 쫓아내는 등불과 거주지, 보호자 칭호 덕분에 아무 괴물도 다가오지 않았어. 그의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 무한 가방에 말린 고기와 버섯. 오래 혼자 살아서 요리는 간단하고 이런 삶도 재미있어. 인생 경쟁 없이.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주변을 탐험하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을 찾았어. 치유식물은 많지만 고기는 거의 없어. 갑자기 그는 자신처럼 먹을 걸 찾는 작은 요정들을 발견하고 놀랐어. 그들은 꽤 바보 같고 멍청해서 벌에 쏘였는데도 도망가지 못해. 그걸 보니 하루카는 자신감이 생겼어. 조만간 싸워야 할 테니까. 이것은 좋은 기회야. 이 기회는 좋지만 상대가 겨우 2마리라서 다행이야. 7마리가 오면 끝장이야. 현재 무기는 단순한 막대기라 그는 신중했어. 다른 기술을 떠올리고 그는 마법으로 막대기를 강화했어. 안정감을 느끼고 하루카는 강력한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기로 했어. 빠르게 달려가니 한 마리의 고블린이 쓰러졌어.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 계속 때려서 작은 요정을 영원히 보냈어. 동료는 멍청하게 서서 지켜보다가 그 기술에 맞고 쓰러졌어. 결과적으로 그 기술이 그들을 날려버렸어. 싸움이 끝나니 해가 저물었어. 습관처럼 그는 물을 마시며 만족스러웠어. 첫 전투는 부족했지만 점점 개선하면 돼. 마을 사람의 체력은 좋지만 고기가 없어서 정신이 약해. 동굴로 돌아와 그는 체력 회복 버섯을 구워 간단히 먹었어. 게다가 고블린의 불운한 몽둥이를 빼앗았어. 이건 무겁고 짧아서 다루기 어려워. 지표는 레벨 2로 약간 올랐어.
가장 중요한 건 전투 기술이 강해졌어. 비록 2마리의 괴물만 잡았지만 그 외에 별것 없어. 3번째 날, 이계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어. 새끼 다 버섯이라서 지겹게 됐어. 클래스장 녀석이 호화로운 걸 싫어하니까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하자고 생각했어. 기운을 내서 하루카는 어제 기술을 더 강하게 연마할 계획이었어. 마력을 몸에 둘러보니 재미있어. 세상에서 주부들이 쓰던 보호막이 여기서도 작동하네. 감정 기술도 레벨이가 됐어. 하지만 뭐가 다르지? 새날 버섯 먹고 그의 뇌가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어. 동굴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버섯을 주었어. 그것도 기뻐했어. 금을 주운 줄 알았어. 5초 만에 문제점을 깨닫고 버렸어. 가방에 이미 많으니까. 버섯에 취한 게 확실해. 심지어 고기가 나무에서 자라길 바랐어. 마법 연마로 돌아가. 그는 진지하게 몸 전체를 둘렀어. 덕분에 움직임이 더 가벼워졌어. 마을 사람이 점프하면 몇십 마을 사람이 점프하면 몇십 미터를 날아가. 속도는 말할 것도 없어. 느낌이 순간 이동 같아서 하루카는 흥분했어. 기세를 타고 2마리의 고블린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을 때렸어. 그들은 크지만 똑똑하지 않아. 하루카는 더 많은 걸 찾기로 했어. 더 많은 걸 찾기로 해. 하지만 3마리를 더 발견하고 겁을 먹었어. 그 괴물들이 너무 강해서 후퇴했어. 집으로 돌아와. 그는 몸속 마법을 연구했어.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고블린을 잡아 레벨을 올렸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고 몇몇 물건도 만들었어. 5번째 날 하루카는 괴물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어. 집 안 가고도 정돈해서 동굴처럼 보이게 했어. 그날 밤 행운이 그를 불렀어. 토끼를 발견했어. 그것을 쫓아가며 하루카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잡았어. 먹을 걸 생각하던 중 갑자기 경고가 왔어. 이 기운은 고블린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확인하러 갔어. 놀랍게도 그건 클래스 친구 중 하나였어. 깡패 파벌의 녀석. 이 녀석은 깡패라서 그래서 하루카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 토끼 입을 막고 떠나려 했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천리안을 썼어. 그리고 맞아. 주변에 있지만 그건 나쁜 여학생들이고 뇌가 근육인 녀석들도 돌아다니고 있어. 모두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함께 할 만한 사람은 없어. 유일하게 그는 클래스장을 주목했어. 그녀가 안전하다 보니 기뻐서 토끼를 놓아줬어. 그녀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니까 자신을 도울 거야. 그녀에게 다가가려 할 때 고독한 왕칭호가 그를 상기시켰어. 이런 자유로운 삶이 진짜 보물이야. 조금 힘들어도 그냥 가는 대로가 좋을 테니까 자신을 시험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계를 원하는 대로 정복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하루카는 클래스 친구들을 만나지 않기로 했어. 그때 가장 못된 녀석들이 다가왔어. 느낌을 받고 그는 그들을 찾아갔어. 발견될 줄 알았는데 그 토끼가 그를 구했어. 소리가 그 동물 때문이라고 확인하고 깡패들은 떠났어. 연루되기 싫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상해서 하루카는 그 젊은 녀석들을 따라가 봤어. 이 세계로 온 후 그들은 더 자유로워졌어. 부클래스가 큰 가슴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이계에서 그런 걸 마시면 최고지. 하루카는 그들의 여자 이야기 듣다 지루해졌어. 더 유용한 정보는 없나. 클래스의 예쁜 여학생들에 대한 최고 커플 이야기를 계속하네. 클래스장이 순수하니까 그들이 노릴지도 모르고 불편해. 그녀는 1학년 때부터 이 문제아들을 이끌었어. 정말 대단해. 그래서 하루카는 그녀를 슈퍼 클래스장이라고 불러. 아래 남자 그룹에 타나카처럼 겁쟁이 녀석이 있어. 그는 기술과 관심 있는 여자에 대해 물었어. 이 친구는 클래스에서 가장 똑똑할 거야. 구글도 그를 선조라고 부를 만큼 모든 질문을 답해. 자랑 좀 하다 보니 그들은 갑자기 돌아가고 싶어졌어. 클래스장이 기다릴지도 모르고. 나에 대해? 들어보니 나머지 친구들은 상류에 있어. 그럼 그만, 너무 멀어. 그냥 놔둬. 하루카는 동굴로 돌아가 혼자 생활을 즐겼어. 아쉽게도 오늘도 고기는 없어. 버섯 구워 먹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영양 부족으로 쇠약해질 거야. 이미 고독 기술이 레벨 2가 됐어. 이유는 그가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친구들은 남들이 보면 정말 웃기겠어. 게다가 그는 레벨 3인데 꽤 많은 괴물을 잡았음에도 원인은 100가지 기술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기술 때문이야. 100가지라도 결과는 제로지. 또 하나의 기술은 허수아비야. 정말 그리고 허수아비 기술까지. 이 조합은 사람의 발전을 완전히 막아. 이게 무슨 이익을 줄지 모르겠어. 그의 유일한 장점은 웃긴 기술들이 많아. 한밤에 멋진 돌방을 만들었어. 방금 끝났을 때 버섯이 익었어. 하루카는 그냥 먹었어. 더 할 게 없으니까. 일주일째 아침에 갑자기 무기 소리가 들렸어. 그는 속으로 욕하면서 누가 이 시간에 사우나 했어. 깡패인 줄 알았는데 오타쿠들이 고블린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하루카는 이 광경이 웃겼어. 그들은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네.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 감정을 쓰니 그들은 강력하단 걸 알았어. 각각 레벨이 10에 가까워. 이상한 건 그들은 작은 요정을 못 잡아. 하루카랑 달리 그들은 선택받은 자야. 기술은 강력한데 아직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것 같아. 여기서 그는 손을 댈 필요 없단 걸 깨달았어. 그의 클래스는 전부 최고의 운동선수야. 우수한 학생과 유명한 여학생들이 모여 있어. 어떻게 보통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가 이곳에 왔을까? 게다가 오타쿠들은 이계에 대해 가장 잘 알아서 돌아갈 방법도 알겠지.
그때 두 마리의 괴물로부터 살기가 느껴졌어. 그들은 뒤에서 접근당한 걸 깨달았어. 전에 그 녀석들이 하루카와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그는 기술로 강화된 막대로 괴물들을 때려 없앴어. 그때 친구들도 싸움을 끝냈어. 키아도 일 다 끝냈고 여기 맨을 본 그 애들 꽤 놀랐어. 여기 맨을 보니 그 애들이 꽤 놀랐고 그 후로 그 애가 집으로 데려가서 쉬게 했어. 요즘 반에서 저 녀석들은 대화가 참 쉽게 풀려. 그 애들도 나쁜 애들 아니야. 구해준 그 애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 안 해서 멋지게 말할 줄 모르겠어. 그 애의 최고급 집 안에서 오타쿠 애들 눈이 번쩍 뜨였어. 이 동굴이 정말 멋지네. 하루카가 설명했어. 땅의 마법과 포장을 결합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라고. 방을 넓힌 후엔 10명쯤은 충분히 지낼 수 있게 됐어. 그 청년이 혼자 사니 친구들 눈에는 좀 아깝게 보였어. 그럴 겸 다른 애들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그 애들이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싶다고 했어. 이 이야기는 처음에 이동당할 때부터 시작해야 해. 처음엔 다들 패닉이었어. 그 늙은이가 정말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줄 몰랐어. 착한 여자애들은 울음바다가 됐어. 누군가는 집에 가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엄마를 원했어. 누군가는 옷을 다 벗고 싶어 했고 요약하자면 다들 이 이해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 오타쿠 그룹 빼고 그 애들은 게임과 애니로 익혔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그 애들만 익숙했어. 그러자 깡패들이 바로 와서 정보다 배틀하며 위협했어. 반장은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차분해 보였어. 모두 조용히 하라고 조언했어. 숲에서 소란 피우면 쉽게 발각된다고. 그 말 끝나자마자 작은 요정 무리가 나타나 우리를 노렸어. 반장 아가씨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괴물을 보니 여자애들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 게다가 깡패애들조차 더 무서워했어. 그래서 용감하게 친구를 구하기 위해 4명의 오타쿠 청년들이 지식을 활용해 장비를 꺼내 싸웠어. 모두가 아는 대로 고블린은 약한 괴물이야. 그래서 그 애들은 꽤 자신 있었어. 그들의 싸움 방식을 보니 용기가 더 솟아올랐어. 결국 작은 요정을 물리치고 성공했어. 반장이 제안했어. 안전을 위해 높은 곳으로 가자고. 여기서 너무 무서울 테니까. 그렇게 모두가 안전해 보이는 빈터로 가서 정착했어. 모두가 서로 도와 텐트를 세웠어. 오타쿠 그룹의 지식 덕에 모든 게 더 수월해졌어. 반장도 각자에게 적합한 일을 배정했어. 친구들이 점점 더 단단해졌어.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곧 나쁜 여자애들 그룹이 일어섰어. 그 애들은 이런 육체 노동을 싫어하고 편하게 놀기만 원했어. 그 아가씨도 말려봤지만 안 됐어. 그렇게 모두가 셀피시해져서 각자만 생각했어. 가장 나쁜 건 그 애들이 오타쿠 그룹을 모든 일에 강요했어. 결과적으로 클래스 시스템이 무너졌어. 그래도 반장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계속 노력했어. 힘과 정신적으로 고갈됐어. 4명의 청년들은 그래도 따라야 했어. 이유는 클래스에 매혹과 정신 조종 스킬을 가진 애들이 있으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 레벨업 안 하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 지금 깡패들은 매우 위험해. 그래서 그 애들은 그들을 감시하다가 이계에서 하렘을 만들려는 계획을 알아냈어.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그 애들은 전투력이 높으니까. 여자친구들을 걱정해서 오타쿠 그룹이 반장에게 알려줬어. 그 아가씨는 그런 나쁜 계획이 실행되지 않게 하려면 레벨업해서 강해져야 한다고 결심했어. 그런데 그때 그 애들이 레벨업해서 매혹과 꼭두각시 스킬을 사용하려 했어. 바로 그 후에 반장이 나타났어. 마치 고양이 앞에 지방처럼. 불운하게도 그 아가씨가 엄청 강했어. 그 녀석들을 모두 기절시켰어. 오타쿠 친구들 덕에 그들의 나쁜 스킬을 봉인했어. 계획이 드러나서 모두 그 4명을 쫓아냈어. 그들에게 여성의 적이라는 별명을 붙였어. 그 완고한 녀석들은 아직 포기 안 했어. 모든 게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그 완고한 녀석들은 클래스 여학생을 노리는 꿈을 포기 안 하고 공격하고 재산을 파괴했어. 결국 그들의 모든 물건이 불타버렸어. 모든 죄는 불쌍한 오타쿠 그룹에게 뒤집어 씌워졌어. 특히 여자애들만 앉아있으려 했어. 그리고 무능한 남자애들의 좌절이 더해졌어. 오타쿠 그룹은 더 이상 못 참고 떠났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카는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 자기 자신이 일주일 동안 버섯만 먹으며 버텨온 것보다 더 힘들었어. 4명에게 매니 한 보따리 버섯을 꺼내 파티를 열자고 했어. 그렇게 아침이 되자 그 애는 함께 가지 않고 친구들을 배웅했어. 오타쿠라서 새로운 삶을 탐험하고 싶었고 동굴에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 애들은 그 바보가 혼자 사는 걸 좋아해서 함께 안 간다고 해서 슬펐어. 그 애들은 강을 따라가서 모험가가 되겠다고 했어. 하루카가 어려움에 처하면 찾아오라고 했어. 말 끝에 그 청년은 손을 흔들며 모두를 보냈어. 자신은 혼자 세계를 정복하고 싶으니까. 반장 그룹이 어려움을 겪는 걸 알게 되자 하루카는 도와주러 갔어. 바로 그때 코볼드를 만나 싸웠어. 물린 데가 꽤 아팠지만 결국 이겼어. 밤이 되어서야 도착했어. 하지만 눈앞에 폐허만 남아있어서 스킬로 탐색하니 수많은 발자국이 개울 건너로 갔어. 따라가 보니 바로 그 버릇없는 여자애들 그룹이었어. 하루카가 그 애들을 보니 귀신 본 것처럼 더 무서웠어. 그렇게 새 애가 쫓아오면서 지칠 대로 지쳤어. 우두머리 애가 맨에게 멈추라고 애원했어.
오타쿠 그룹과 친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물어보니 그 애들은 친구 그룹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어. 청년은 그 애들의 의도를 모르니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 4명의 친구가 다시 잡혀서 고생할까봐. 하지만 아니었어. 그 애들이 떠난 후 모두 실수를 깨닫고 화해하고 싶어 했어. 오타쿠 없으면 지금까지 살 수 없었대. 새해가 진지해 보이니 매는 오타쿠 그룹이 이미 갔다고 말했어. 게다가 그 애들은 숲에서 나갈 줄 모르니까.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 게다가 괴물이 사방에 있으니까. 그 애들에게 하루를 버티는 건 불가능해. 하루카가 세코를 야단치자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 위험에 처하면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해. 지금은 맨만 있으니 그 애들에게 생존 방법과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 이때 매네 상태창이 나타났어. 갑자기 매네 상태창에 지배 스킬이 나타났어. 새해의 이름도 보이니 완전히 조종할 수 있었어. 왜 이 스킬이 활성화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놔뒀어. 결과적으로 새해가 하루카를 따라 괴물을 잡으러 갔고 모든 걸 바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 청년은 버릇없는 여자를 싫어하니 손대지 않았어. 반장이 야단칠까봐 걱정되는데 갑자기 그 아가씨가 왔어. 하루카를 알아보고 불렀어. 하지만 그 애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어. 깡패 그룹은 여전히 여학생을 노리고 있어. 먼저 방해꾼을 없애고 천천히 하렘을 만들려 해. 하루카는 반의 여학생들이 모두 여기 있다는 걸 몰랐어.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지만 매는 여전히 반장이라고 부르니 그 아가씨가 화났어. 자기가 야단 맞으면 사과해야지. 뒤에 있는 버릇없는 여자애들에 대해 물어보니 마치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어. 맞아. 그게 현실이었어. 그 애가 아무 말 안 하니 그 아가씨가 나쁜 짓을 한 줄 알았어. 하루카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새해가 부탁했으니 도왔다고 말할 수 없었어. 다행히 반장은 충분히 차분해서 설명을 들었어. 그 애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스킬 지배를 썼다는 걸 알자 친구들이 야단쳤어. 그런 건 괴물에게만 써야 한다고. 나도 모르는 일인데 그 애들이 부탁하니 자동으로 활성화됐어. 갑자기 다른 여학생들이 그 애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어. 하렘을 만들려는 줄 알았어. 더 오해 피하려고 혼자 가려고 했어. 하지만 여자애들이 불렀어. 여기 남자라고는 그 애뿐이니 반장을 의지하고 싶었어. 그 후에 새 친구를 깨웠어. 모두가 다가와 피해자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 하루카를 아직 안 믿어서 그 애들은 신경 안 썼어. 어차피 삶은 항상 외로웠으니까. 한가로 이화법을 써서 장난치려 했는데 갑자기 땅에 묻혔어. 친한 아가씨도 그런 장난에 손을 들었지만 구해줬어. 고양이처럼 장난치지 말라고 충고했어. 버릇없는 여자애들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 애들은 더 이상 의심 안 했어. 오타쿠 그룹을 구한 사람이라는 걸 알자 칭찬했어. 갑자기 모두가 고마워하니 그 애는 말할 줄 모르고 집에 가겠다고 했어. 결과적으로 여자애들이 막아서서 도와달라고 했어. 반장은 그 애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이게의 집이 있다고 설명받았어. 듣고 나니 모두가 가서 놀고 싶어 했어. 동의도 안 했는데 그 애들이 모여서 따라왔어.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냐고 물으니 240명 정도라고 했어. 가구를 치우면 더 넓어질 수도 있어. 거기에 부엌과 욕실, 변기도 있어. 게다가 부엌과 욕실, 변기도 있어. 요약하자면 옛세계의 모든 게 이익에 재현됐어. 듣자마자 여자애들은 제대로 씻지 못한 지 오래라서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어. 친한 아가씨는 그 애가 별장에서 사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자신들은 석기시대처럼 살았으니까 다른 여자애들이 반장에게 며칠 머물게 해달라고 재촉했어. 실은 그 아가씨도 남자와 함께 사는 게 어색하지만 하루카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모두가 그 애 집에서 하룻밤 지내게 하려 했어. 그 애는 반의 미녀들이 곁에 있는 장면을 상상하니 기뻐서 오케이 했어. 방향 스킬 덕에 밤에 이동이 수월했어. 그렇게 그 애들을 따라가며 열차처럼 줄을 지어 기지로 갔어. 처음엔 다들 무서웠지만 집에 들어가니 좀 나아졌어. 방이 새로 업그레이드 됐으니 모든 게 완벽했어. 단순히 거실만 해도 100명은 충분히 들어가. 장난으로 탐험하게 했어. 이게 꿈인가 싶었어. 숲 한가운데에 이런 곳이라니. 그들의 반응이 이전 오타쿠 그룹보다 강렬해서 하루카는 기뻤어. 여자애들은 목욕만 원했어. 욕조 보자마자 옷을 다 벗었어. 게다가 집에 그 애가 있다는 걸 안 신경 썼어. 반장이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보고 주의를 줬어. 이건 탓할 게 없어. 숲에서 살면서 마음이 야생이 됐으니까 깨끗한 물 보이면 바로 달려들어. 하루카는 여전히 혼자 사는 원칙을 지키고 오두막으로 돌아가졌어. 이 일로 친한 아가씨는 그 애를 걱정했어. 주인이 자리를 양보하다니. 그 애가 없었으면 지금쯤 밖에서 고생했을 텐데. 고마웠어. 오타쿠 그룹이 떠난 후 남자애들도 사라졌어. 여자애들은 누구한테 의지할지 모르고 그냥 버텼어. 이 집에 와서야 모두가 진정됐어. 씻고 하루카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다들 더 기뻐졌어. 그 아가씨는 자기 자신이 반장인데도 아무 도움 안 됐다고 자책했어. 그 애의 생각은 달랐어. 그 아가씨가 잘했다는 걸 알았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모두를 보호했으니까 그 아가씨에게 비교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나중에 그 아가씨에게 비교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했어. 오타쿠 그룹이 이 세계에 익숙하니 그게 당연한 거야.
이 말을 듣자 그 아가씨는 감동받고 마음이 편해졌어. 하루카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 여기서 살고 자신만의 기반을 만들었어. 여자애들은 이제 안심하고 잤어. 4명씩 한 침대라서 편했어. 그 못된 녀석은 밖에서 그들의 뜨거운 장면을 꿈꾸며 잠 못 잤어. 다음날 아침 갑자기 보라색 머리 아가씨가 들어와 깨웠어. 아침 식사는 여자애들이 준비했으니 초대한다고 했어. 자기 자신이 졸린데 갑자기 그 애가 다가오니 깼어. 그 아가씨는 하루카가 여기서 가장 착하다는 걸 알았으니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 그렇게 눌려있으니 청년은 다른 일로 화제를 돌렸어. 아침 식사가 뭐냐고 물으니 생선 구이래. 그 애가 놀랐어. 결과적으로 머리를 부딪혔어. 첫인상으로. 하루카는 신경 안 쓰고 나가서 먹었어. 그전엔 채식만 했으니까. 생선구이가 입에 들어가니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어. 반장은 이해가 안 갔어. 주변에 강이 많으면서 왜 생선을 안 잡았어. 자기 자신이 잡고 싶었지만 생선이 너무 미끄러워서 손으로 못 잡았어. 그래서 채식했어. 어떻게 잡냐고 물으니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라고 했어. 그 애들은 전기를 만들어 생선을 마비시키면 그냥 골라 먹으라고. 하루카가 그걸 보고 그 아가씨에게 한 번 더 해달라고 애원했어. 그 후에 그 애의 마법을 가져다가 포장 스킬로 장난쳤어. 번개의 구슬을 감쌌어. 물에 넣으니 똑같이 작동해서 기뻤어. 이제 채식 안 해도 돼. 이제 채식 안 해도 돼. 아직 번개 마법을 배우던 시절 정말 흥미로웠어. 동시에 새롭고 강력한 번개 마법을 배웠어. 정말 대단하단 말이야. 반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렇게 재능이 넘치는지 물어봤어. 내가 설명했어. 포장 스킬은 단순히 감싸는 것뿐 아니라 안에 있는 속성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지. 처음엔 쓸모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 상황에서 엄청 유용해. 여자아이들은 하루카가 게임을 해킹한 줄 알고 누가 이렇게 쉽게 마법을 배우나 싶어. 나는 겸손하게 말했어. 내 스킬은 다 약한 거라고. 좋은 건 이미 다 뺏겼으니까.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반장이 물었어. 너희 그룹은 앞으로 뭘 할지 정했니? 영원히 여기 살 순 없어. 실은 다들 도시로 가고 싶어 하고 있어. 그 나쁜 여자아이들은 오타쿠를 사냥해서 사과하려 하니 결국 같은 길이야. 먼저 숲을 지나려면 레벨업이 필요해. 그 말을 듣고 하루카도 이게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는 데 필수라고 느꼈어. 그 애들이 싸움에 약하단 걸 알았으니 청년도 며칠간 훈련을 도와주기로 했어. 잠시 후 다들 모여서 각자의 스탯과 레벨을 확인하라고 했어. 거의 다 레벨 20인데 스킬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야. 하루카는 여기서 가장 낮은 레벨 7인데도 그게 충격적이었어. 어떻게 가르치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전투 경험이 있으니 훈련을 시작했어. 근처에 고블린 몇 마리가 있어서 명령 스킬로 여자아이들에게 그걸 공격하게 했어. 그들의 스탯이 약하니 다칠 염려는 없어. 여자아이들은 하루카가 무시하는 줄 알고 자존심 세워 보이려고 했어. 강해 보이려고 했는데 몇 초 만에 다 쓰러졌어. 이렇게 하면 실전 가면 다 죽을 텐데. 당연하지. 여자들은 몸이 약해서 스킬이 있어도 못 쓰면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게 없어. 그 애들은 변명하기 시작해서 하루카는 어쩔 줄 몰라. 어떻게 훈련할지 모르겠어. 모두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싫어하니 어쩔 수 없어. 전략회의를 한 후 나쁜 여자아이들은 다시 나가서 싸우러 갔어. 오늘 아침에 나를 깨운 그 수줍은 친구만은 싸우고 싶지 않대. 그리고 사과했어. 아침에 하루카를 시험해봤다고 혹시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공격할까봐. 그 애는 그 일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말 걱정스럽대. 듣고 나니 여자아이들도 많이 고통받았단 걸 알았어. 보라색 머리 친구는 여기서 지내게 해줘서 기뻐했어. 하루카가 전투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내일 큰 물고기가 있으면 먼저 부를게. 그 말에 기뻐서 그 애한테 작은 물고기라는 별명을 지어줬어.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그 애가 음식을 가져왔어. 다른 애들은 여전히 고블린을 못 이겨서 화가 났어. 어제 맞아서 망신당했으니 오늘 복수하고 싶대. 반장도 다들에게 용기를 주며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 그렇게 말했지만 몹을 치러 가니 다들 쓰러졌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점점 나아지고 있어. 그 개같은 몹들이 강하니 여자아이들은 더 결심했어. 다른 애들 보니 실망스럽네. 누가 자고 누가 병을 가장해. 나쁜 여자아이들은 오타쿠한테 사과하러 빨리 가고 싶어서 몇 친구의 도움으로 몹을 이겼어. 그걸 본 반장이 축하해줬어. 처음엔 하루카가 걱정했지만 이 정도면 좋은 시작이야. 고블린의 도움으로 다들 발전했어.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친구처럼 여겼어. 이 일 후 하루카는 다시 혼자 사는 삶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어. 반장이 다시 감사하며 이제 다들 도시로 갈 수 있게 됐다고 했어. 갑자기 그 애가 같이 가자고 해서 하루카는 깜짝 놀랐어. 모든 걸 준비한 후 여자아이들은 출발 준비를 시작했어. 작은 물고기 친구는 요즘 나랑 친해져서 같이 있겠다고 했어. 하루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 친구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어. 여자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그래도 숲에서 모두를 호위해야 해. 그 불량배들이 여전히 하렘을 만들려 한다면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그 다음 거대한 돼지 한 마리가 길을 막았어. 게다가 무기를 쓰니 하루카가 나서야 했어. 이 기회를 이용해 여자아이들에게 큰 생물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어.
반장이 걱정해서 조심하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누가 의지하겠어. 이런 종류는 처음인데도 자신있게 근접전으로 나섰어. 그 생물이 느리고 공격이 단순하니 피하기 쉽더라. 하루카는 뒤로 숨으며 계획을 세웠어. 마법으로 이 큰 몹을 쓰러뜨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여자아이들한테서 훔친 마법을 사용하기로 했어.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걸 골라봤어. 레벨 3의 4대 마법이겠지. 이런 다양한 마법을 가질 수 있는 건 포장 스킬 덕분이야. 선택하기도 전에 돼지가 다시 공격했어. 하루카는 마법을 쓰기 전에 나무 막대기로 때려 죽였어.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방에 쓰러졌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실제로 하루카가 너무 강해서 가능한 거였어. 여자아이들은 그 광경에 멈춰섰어. 그들은 마법으로 공격할 거라 예상했는데 부끄러워서 나중에 불마법으로 공격했어. 가볍게 던졌는데 몹이 바로 쓰러졌어. 여자아이들은 전투 방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어. 하루카는 이미 동료들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야. 반장에게 꾸중 듣고 그냥 웃어넘겼어. 저녁이 되자 보호받아서 여자아이들은 편안하게 먹고 마셨어. 반면 혼자인 청년은 구석에서 간단한 함정을 만들었어. 갑자기 습격당할까봐. 그 함정은 몹을 쫓아내고 침입자를 감지하게 해. 내일의 경로도 하루카가 꼼꼼히 계획했어. 레벨업된 감정 스킬로 지도를 볼 수 있게 됐어. 이 직업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갑자기 뭔가를 느꼈으니 가봤어. 처음엔 불량배들이 가장한 척일 줄 알았어. 하지만 온 건 근육 머리들 뿐이었어. 그들은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니 그냥 이야기했어. 그 장면을 반장이 멀리서 봤어. 하루카는 그 4명이 어디 가는 건지 궁금했어. 여자아이들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니 웃겼어. 친구들이 나무랐어. 그건 네가 여기 온 이유야. 왜냐고 물으니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대. 불량배들에게 공격받은 후 유혹과 매혹 같은 위험한 스킬이 더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맞으면 평생 노예가 돼. 하루카의 기억에 탈취 스킬이 있어. 그건 뭐든 훔칠 수 있지. 만약 누군가 그걸 훔쳐서 재사용하면 인생 끝이야. 그래서 그들은 여자아이들 그룹에서 떨어졌어. 그 스킬을 가진 건 불량배가 아니라 그들 중에 있었으니까. 하루카는 내가 탈취 능력이 없지만 내 고유 능력이 있다고 했어. 듣고 보니 그게 유혹과 매혹과 다를 게 없대. 다행히 나니까 네 명이 믿어. 왜냐면 하루카는 혼자 사는 걸 선택할 테니까. 아무도 안 건드릴 테니까. 이 남자아이들은 정말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야기 끝나고 그들은 불량배를 추적하러 갔어. 그냥 경고하러 왔고 반장과 다른 여자아이들을 잘 부탁해. 다음날 아침 여자아이들은 숲에서 나갈 생각에 흥분했어. 반장이 어제 대화를 들었으니 이야기하러 왔어. 그리고 그들의 사과를 전해줬어. 그 애들이 가고 나서 그 여자아이는 수줍게 말하지 못했어. 보고 있으니 알겠어. 탈취 스킬을 가진 게 맞지? 그 애도 놀랐어. 근육 머리들이 바보 같대. 나는 이미 알아챘어. 왜 미리 알았는데도 도와줬냐고 물으니 스킬을 훔치는 건 물론 목숨까지 뺏을 수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 기본 스킬 따위는 말할 것도 없어. 이걸 말하면 다들 무서워할 테니 숨겼던 거지. 하루카는 오타쿠들이 이미 이걸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왜 가장 착한 사람을 두려워하겠어? 게다가 오타쿠들은 반장을 믿으니까 스킬을 봉인하지 않았어. 이 말에 그 친구는 울면서 나를 탓했어. 갑자기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갔어. 정말 젊은이답네. 기회가 왔는데도 안 잡아. 점심 무렵 하루카가 물을 주자 여자아이들이 몸으로 바꾸자고 했어. 동의할 뻔했는데 반장이 막아서 그 애는 슬퍼졌어. 출발 후 이 속도로는 오늘 밤에 캠프를 치러야 할 거야. 그래서 강가의 평화로운 곳을 선택했어. 여자아이들이 가기 전에 정찰 가는 척 계획을 세웠어. 반장이 의심했어. 요즘 하루카는 슈퍼맨처럼 이동하는 법을 배웠어. 중력마법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마력으로 감싸. 그걸 강화해서 거의 날 수 있게 됐어.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 마력이 다하니 천천히 떨어졌어. 다행히 안 죽었어. 몸을 보호 안 했다면 다시 태어났을 텐데. 저녁이 되자 상처투성이로 돌아와 다들 걱정했어. 이런 식으로 정찰 가면 다음엔 가지 마.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 일 있게 하려고 청년이 과일을 가져왔어. 그런데 아침에 그 멍청한 애가 다시 달려들었어. 다음날 하루카는 많은 일에 직면했어. 여자아이들이 길을 잘못 가서 표범을 잃어버려. 하루카는 늑대무리에 쫓겨 달아났어. 돌아와서 그 애들이 물장난치는 걸 보니 할 말 없어. 마침내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숲을 벗어났어. 다들 기뻐했지만 어제의 위기 후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 높이 떨어지다 보니 하늘이 불쌍히 여겨 비행 스킬을 주셨어. 그냥 하늘을 걸었어. 마치 아무 일도 없듯. 넓은 시야로 주변을 봤어. 아니면 안 그럴 수도 멀리 사람들이 몹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하루카가 그 소식을 전하니 반장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 했어. 그 애는 순진해서 몹에게 공격받은 걸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안 돼. 하루카는 설명했어. 여기서 가도 늦을 테고 도와줬다가 오히려 털릴 수 있어. 여기서 유일한 남자로 그 일을 맡았어. 반장이 말했어. 만약 그들이 나쁘면 우리는 저항할게. 하지만 그렇게 떨면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 애의 결심을 보니 하루카도 기뻐졌어.
나한테 맡겨. 제때 도착할게. 하루카는 대담하게 어제의 위험한 스킬을 다시 결합했어. 이번엔 몸의 무게를 없애고 바람을 만들어 하늘을 달리게 했어. 이건 다리엔 엔진을 단거나 마찬가지야. 즐기다 보니 갑자기 반장이 등에 매달렸어. 정말 끝장이야. 그 애는 내 바람 마법에 휘말렸대. 그래서 등에 타고 멈추는 법을 모르니 커플은 그대로 폭탄처럼 떨어졌어. 결과적으로 몹을 다 쓰러뜨리고 둘 다 목숨을 구했어. 그 아저씨도 감사하며 소개했어. 하루카는 놀랐어. 일본어를 말하니 이해가 돼. 왜 몹에게 공격받았는지 물으니 그들은 모험가로 길드 임무를 수행 중이었어. 처음엔 돈을 벌 줄 알았어. 하지만 거의 죽을 뻔했어. 그 몹은 거대한 청색 늑대야. 하루카는 괜찮았고 반장이 아직 기절해 있었어. 여자아이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며 그들에게 힘을 회복시키는 버섯을 줬어. 모험가들에게는 이게 드물고 귀한 거야. 그래서 다들 좋아했는데 누군가 먹고 토했어. 게다가 하루카는 두 아저씨가 새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게 불편했어. 때려줄 뻔했는데 그 친구가 막았어. 잠시 후 멍청한 여자아이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보고 악수하고 싶어 했어. 덕분에 도시인 오므리로 가는 길을 알려줬어. 다들 기뻐서 하루카에게 선을 그어 축하했어. 장면이 바뀌니 불량배들은 숲에서 레벨업해서 자신감 넘쳤어. 그들은 여자아이들을 사냥하러 가고 유혹 스킬에 봉인을 풀려고 해. 그래서 오타쿠를 먼저 노리고 근육머리들은 위험을 느끼며 경고하러 갔어. 여자아이들은 도시로 들어가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 주민들이 친절해서 정말 활기차. 하루카는 이런 곳이 혼자 사는 나한테 안 맞아. 여자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안전하겠지. 그래서 마음이 놓였어. 임무를 마친 후 하루카는 잠시 앉아서 목을 축이며 숨을 고르게 했다. 그런데 반장님은 꾸중을 하시더니 즉시 모두를 모아서 훈련을 재개하셨어. 이 광경을 보니 훈련 후에 소녀들 사이가 더 단단히 뭉친 게 정말 기분 좋았어. 그 친구가 그룹 전체에게 일정을 알려주었지. 혼자 흩어지면 누가 찾아낼지 모르니까. 먼저 모험자 길드에 등록하고 괴물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꿀 거야. 돈이 생기면 어딘가에 여관을 잡고 쉬기로 해. 오타쿠 일행을 찾는 일에 대해 소녀들은 여전히 걱정되지만 일부러 신경 안 쓰는 척하고 있어. 잠시 후 그룹이 모험자 길드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안에는 거물들이 득실돼서 삼키고 말아버릴 기세야. 다행히 선한 아저씨가 불러서 길드장님을 만나 대화를 했어. 하루카는 친구들에게 먼저 등록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나중에 할 거라고 당부했지. 2층으로 올라가 보니 1층과 다를 바 없어. 온통 거친 놈들 뿐이야. 진짜 무섭게 느껴져. 게다가 길드장님은 온몸에 흉터가 있고 차가운 눈빛이 마음을 불안하게 해. 그 아저씨가 다가와서 길드 주인으로서 하루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상을 받게 됐어. 그럴 기회에 마석을 팔러 갔지. 감정평가 후 길드에서 가격을 제시할 거야. 수량이 많아서 하루카는 작은 주머니 하나만 가져왔어. 저쪽에서 보니 이렇게 많은 마석을 가져온 건 처음이라 깜짝 놀랐어. 직원이 내일 다시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어. 이만큼 많아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하루카의 소녀 그룹은 이미 등록을 마쳤어. 익숙한 두 아저씨가 충격받았어. 이 아이들 모두 레벨 30 넘는다고. 그런데 하루카는 겨우 레벨 9라서 모험자 등록 자격이 안 돼. 이게 진짜 아픈 부분이야. 다들 칭찬받는데 자신만 속상해서 미치겠어. 이런 빌어먹을 기술 때문에 몹을 쓰러뜨려도 레벨이 안 오르지. 괴물을 많이 잡았지만 레벨이 안 오르다니. 하루카는 직업 부여를 요구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어. 다들 그러면 길드가 어수선해질 테니까. 게다가 혼자인 메온와 레벨 20부터가 초보고 30부터가 진짜 모험자야. 레벨 30이 돼야 공인된 모험자가 되는 거지. 이건 지금 하루카가 그저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야. 불운이 겹치네. 고독의 왕기술 때문에 팀에 합류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 10년을 더 갈고 나서야 레벨 30이 될까? 하루카는 자신의 운명에 눈물을 흘렸어. 영원히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야. 그 친구가 보니 슬퍼서 더는 의지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 그날 저녁 길드의 안내를 따라 여관을 찾았어. 도착하니 불빛이 빨갛게 켜져 있어서 로맨틱한 호텔 같았어. 다행히 아는 평범한 여관이었어. 그래서 모두 편안한 꿈을 꿨어. 이동한 지 19일째 아침. 마석을 팔아본 돈으로 소녀들은 지출할 수 있게 됐어. 도시가 안전해 보이니 여기 정착하는 게 최선이야. 하루카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어. 마석 돈으로 숲으로 돌아갈 계획이야. 하지만 길드에 가니 그들은 충분한 자금이 없어. 그래서 매웅에게 반만 지불했어. 나머지는 다음에 치를 거래. 길드장이 사과하니 화내지 않았어. 현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800만 정도야. 이전에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선한 아저씨가 그들을 데리고 좋은 장비를 사러 갔어. 하루카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해서 반장님이 걱정됐어. 도착하니 가게는 낡았지만 팔리는 물건들은 최고야. 대부분 미궁에서 나온 거라 매운처럼 비정상적인 아이들에게 딱 맞아. 주인은 좀 사악해 보이지만 속은 괜찮아. 하루카는 몇 가지 물건을 써봤어. 괜찮더라. 저녁까지 고르다 보니 7번 목걸이를 발견했어.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건 다른 장비와 결합하는 데 쓰인대. 7번은 7개의 장비와 함께 원래 마을 사람 기술과 어울려 이걸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기쁜데 반장님이 부르셔서 집에 가야 했어. 그걸 결합하려는데 실수로 다 섞여버렸어. 결과적으로 1,000만 넘는 돈을 지불해야 했고 가진 돈은 800만 뿐이야. 다행히 두 사람이 대신 부탁해줬어. 다음 날 아침 하루카는魂을 잃은 듯했어. 많이 사지도 못했는데 돈이 다 없어졌으니까 더 벌려면 마석을 모아야 하니 도시를 떠날 계획이야. 불운하게도 아직 공인되지 않아서 출입증이 필요해. 반장님께 부탁하면 안 되고 소녀들 틈에 숨어들어도 잡혀. 이곳 생활은 자유롭지 않네.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어제는 은폐망토를 샀으니까. 마을 사람 기술과 결합해서 효과가 훨씬 커졌어. 이제 반장님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운을 숨기고 성공적으로 빠졌어. 성벽에 경비가 없는 곳으로 달려가 매우마 뛰어넘으려고 했어. 하지만 소녀들이 보고 있어서 균형을 잃었어.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아직 밖에도 안 나갔는데 은폐를 풀어버렸으니까. 하루카는 이 소녀들이 반의 사천왕임을 깨달았어.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봤어. 청년은 한 명이 빠진 걸 느끼고 검색 능력을 썼어. 그랬더니 그 오만한 소녀가 옷을 갈아입는 걸 발견했어. 모두 달려가 막았지만 이미 벗었으니 야단 맞았어. 하루카가 벌거벗은 걸 비난하자 소녀는 슬퍼서 그를 달래라고 했어. 게다가 선택한 옷이 너무 귀엽다고 칭찬해야 했어. 다음 날 소녀들은 첫 임무를 시작했어. 하루카는 어제 벽을 타넘어갔단 소문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했어. 반장님이 반대하시니 순순히 굴어 그들을 속였어. 그 후에 은폐망토로 몰래 빠졌지. 당연히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하루카는 풀려난 개처럼 미친 듯이 숲으로 달려갔어. 잠시 후 공격받은 마을을 발견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쳤어. 그때 작은 요정 무리를 마주쳤어. 하루카는 그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소녀들이 쫓아올까봐 참았어. 마침 도둑들이 사람들을 위협하자 메은은 멈춰서 구했어. 한 놈이 그를 약하게 보이니 창을 던졌어. 그는 지루한 표정을 지었어. 이 녀석 너무 약하잖아. 그래도 자랑스럽게 다른 놈들이 따라왔어. 그 녀석이 욕을 퍼붓자 메은은 황금화 마법으로 그 못된 놈들을 처리했어. 어제 결합한 물건이 꽤 쓸모 있었어. 새 놈은 풀려났지만 교만하게 다가왔어. 법사라고 생각하니 접근했지. 결과적으로 하루카에게 두들겨 맞았어. 실제로 그는 격투도 꽤 잘하니까. 우두머리가 물었어. 이런 법사가 어딨어? 하루카는 솔직히 말했어. 사실 나한테는 직업이 없어. 그냥 마을 사람일 뿐이야. 확인해보니 레벨이 낮아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들은 자신의 기술로 원거리 공격을 했어. 하루카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피했어. 다행히 그 멍청한 놈들은 기술이 너무 단순하고 느려서 다 피했어. 시간이 지나니 이 세 녀석은 너무 바보 같아서 지루했어. 누가 싸우면서 기술 이름을 외쳐서 상대가 알게 하니 마침내 마력이 다 떨어졌지만 하나도 맞히지 못했어. 그들이 숨이 차자 하루카는 장난치러 갔어. 동시에 그들은 무기치고 너무 약하다는 걸 깨달았어. 마차 아내 아가씨가 메엔의 도움으로 와서 감사를 전했어. 그녀는 자신을 마리엘 귀족이라고 소개했어. 듣고 나니 하루카는 갑자기 귀찮아졌어. 그 소녀와 엮이고 싶지 않네. 이 도둑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게다가 메엔을 원망하네. 처음에 구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었잖아. 그 이야기를 넘기고 그녀는 메엔에게 집까지 호송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도시의 영주 딸이니까 또 공격받을까봐 두려워. 하루카를 데려가기로 했어. 안전을 보장하면서 보답으로. 그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 일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 동의했어. 친구 집에 들러 보상을 받고 바로 돌아갈 계획이야.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니 그는 기억나지 않았어. 그 도시에서의 일을 이야기했어. 그곳은 작은 도시지만 과대망상 같아. 마석을 평가하는데 느리고 하루 걸려. 모험자 등록도 엉망이야. 직업을 주지도 않고. 게다가 출입증 없으면 외출도 못해. 하루카는 그 도시의 영주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듣고 나서 마리엘은 슬프게 사과했어. 그 도시의 영주는 바로 자기 아빠니까. 메엔의 말에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보잘것없게 느꼈어. 하루카는 이 마차가 그 도시로 가는 걸 알아채고 바로 내려달라고 했어. 하루 종일 도망쳤는데 다시 가면 무슨 의미야. 청년이 소리를 지르지만 그녀는 내려주지 않았어. 그 도시가 그리 보잘것없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대. 장면이 숲으로 바뀌니 내력그룹과 깡패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 그들은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소녀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안 들었어. 결과적으로 우두머리가 달려들자 뒤에서 누군가 찔렀어. 이 광경을 보니 나머지 아이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깡패들이 계속 달려들었지만 그 친구의 최고 전투 능력에 모두 쓰러졌어. 이 냉혈한 상대를 이길 수 없어서 뇌력그룹은 도망쳤어. 하루카는 마리엘의 집으로 데려갔어. 도시의 지도자 딸이라서 모든 게 크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는 떠날 생각이었어.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나서 화났어. 그는 바람 쐬러 간 척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머물러봐. 내가 대접할 테니까. 알았어. 다 가져와.
나도 배고파. 곧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 이건 메앤이 자신을 구해준 데 대한 선물이야. 이곳에 온 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마리엘은 그 모습을 보니 기뻐서 하인에게 돈을 주라고 했어. 게다가 신분증이 없다는 걸 알자 가짜 하나를 만들어줬어. 위에는 도시 상징과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걸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완벽해. 신분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그녀는 전에 도시를 비판한 걸 생각하며 화났어. 하루카는 가주 말 따위 안 듣고 음식에만 집중했어. 그게 제일 불편한 부분이야. 그렇게 차려입었는데 칭찬 하나도 안 해주니까. 다음날 아침 소녀들이 모여 하루카에게 어디 갔냐고 물었어. 그는 영주집에 불려가 식사하고 왔다고 했어. 반장님은 믿고 싶지만 너무 의심스러웠어. 왜 그 집에 초대됐는지 물었어.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어. 도시를 빠졌단 걸 알면 골치 아파. 다른 아이들은 덜 관심 있어서 임무 가자고 재촉했어. 그 소녀가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청년은 순종적으로 약속했어. 그들이 떠나자 매애는 다시 도망쳤어. 이제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어. 경비에게 그 멋진 카드를 보여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으니까. 숲으로 가기 전에 어제 받은 돈으로 장비와 음식을 잔뜩 샀어. 앞으로 버섯으로 식사해야 하니 친구에게 편지를 남겨. 뇌력 일행을 만나러 간다고. 걱정 마. 숲에 들어가자. 익숙한 버섯들이 사방에 피어 있었어. 최근에 채취되지 않아서 아주 잘 자랐어. 강물처럼 흐르고 새와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자주 만나는 약한 괴물들. 이 고독한 분위기가 이 청년에게 더 잘 맞아. 하루카는 사랑하는 집으로 달려가 잠을 자려 했어. 그런데 우연히 바보 같은 그 새끼가 공격했어. 이건 숲깊숙이 나올 법한데 이제 매의 힘으로 한 손에 해치울 수 있어. 업그레이드한 지팡이가 정말 강력하네. 은폐망토도 마찬가지야. 마법을 반사하고 적을 피하는데 최고지. 이로써 숲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쉬워질 거야. 이동하다가 하루카는 우연히 피를 발견했어. 숲이 평소보다 고요해. 나쁜 징조라서 뇌력 일행이 안전한지 쫓아갔어. 만약 그 4명이 소녀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큰 싸움이 될 테니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친구들이 중상을 입고 쓰러진 비참한 광경이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다행히 모두 숨이 붙어 있어서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하루카가 버섯으로 만든 급속 회복약을 사용해 내 친구를 깨웠다. 마음속으로 걱정에 시달리며 왜 이렇게 강한 녀석들이 이 지경이 됐는지 속으로 탓했다. 눈을 뜨자 그 청년이 하루카에게 무사한지 물었다. 진짜 끔찍했지만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솟아올랐다. 소녀들 그룹은 모두 도시에서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메넷은 이게 모두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하루카가 그들을 클래스 최고의 브레인팀이라고 칭찬했다. 어제 일어난 사건을 털어놨고 그들의 세적은 무척 위험해서 모든 깡패를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 말을 듣고 하루카는 타나카가 이렇게 잔인하게 나설 줄 몰랐다. 갑자기 메넷은 오타쿠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됐다. 저 녀석들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상대는 정말 강력했다. 모두 협력했지만 그에게 손끝도 대지 못했다. 그는 수학 천재라서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듯했다. 다행히 그 악행의 동기를 이제 알았어. 주요 목표는 반장의 강탈 스킬이었다. 듣고 나서 하루카는 충격받아서 그 친구가 아직 깨지 않은 최강 형태를 소유한 걸 알아챘다. 처음엔 오타쿠들만 알 줄 알았지만 타나카가 반장 상황을 계속 물어서 내 녀석이 추측했다. 다행히 타나카가 소녀들 흔적을 잃어서 그들을 고문하며 정보를 빼내려 했다. 그들은 그 계략을 이용해 그 악당을 자신의 은신처로 유인했다.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피 자국을 따라가면 적이 여기 올 거야. 그 청년은 하루카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원래 메넷은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몰릴 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기운을 내서 바로 싸우고 싶어졌다. 하지만 하루카는 그들을 따라오지 말고 혼자 싸우겠다고 거절했다. 이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메넷은 차가운 눈빛으로 결의를 보였다. 보자마자 그들은 겁을 먹고 하루카가 계획이 있으니 맡기기로 했다. 그는 그들에게 도시로 가서 반장과 재회하며 과거 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은 따랐고 책임을 넘겼다. 혼자서 싸우는 건 완벽한 선택이었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도 소녀들을 보호할 마지막 방어선이 남아있으니까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하루카는 레벨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지금 그의 하렘팀은 그를 찾고 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평소처럼 숨어노는 줄 알았어. 그래서 괜찮아. 하루카는 남자들 이야기를 통해 적의 스킬과 무기를 완전히 파악했다. 도둑 패거리를 물리친 후 그는 그 무기의 궁극기형 Once activated, it can't be cancelled. So there's a big opening to exploit. 적을 상대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스킬 세트를 개발하고 싶었다. 갑자기 강한 고블린 무리가 피냄새에 끌려왔고 이게 레벨업의 기회라 하루카가 그들을 해치웠다. 놀랍게도 그때 킹 고블린이 나타났다. 메넷은 전에 본 적 없어서 조금 두려웠다. 보통 고블린과 달리 이 왕은 속도가 엄청났다.
게다가 전투에서 계산까지 하며 불꽃 공격을 퍼부어서 메넷을 곤란하게 했다. 다행히 망토가 회피를 도와주며 하루카를 지켰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껴 메넷은 대담하게 마력을 모아 여러 스킬을 결합해 무기를 강화했다. 놀라운 속도로 그는 쓸모없는 기술들을 합쳐서 킹 고블린을 베어버렸다. 메넷은 그게 엄청 효과적임을 깨달았다. 자부심에 차 있는데 갑자기 다른 생물이 나타났다.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니 엠퍼러 고블린으로 방금 그 괴물의 아버지 같고 레벨 50인데 하루카는 아직 9레벨이라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그는 쓸모없는 스킬들을 결합해 한 번에 이기고 싶었다. 둘은 경이로운 속도로 충돌했다. 하지만 상대는 상상 이상으로 달랐다. 맞았지만 아픈 기색 없이, 게다가 이 생물은 주치권을 사용해 비틀거리며 정확하게 공격해 메넷을 피하게 만들었다. 그게 무기 스킬임을 알아채고 그는 약점을 찾아 성공적으로 한 방을 날렸다.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같은 놈이 회복하고 다시 공격했다. 메넷이 생각할 틈 없이 엠퍼러 고블린이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다행히 메넷이 무기로 막아서 뼈 하나 안 부러졌다. 멈추면 패배라 생각하며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습을 떠올리자 하루카는 다시 기운을 내. 이 정도 상처는 내 녀석들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둘은 아침까지 피를 흘리며 싸웠다. 마침내 메넷이 목숨을 걸고 이겼다. 그런데 겨우 2레벨 올랐을 뿐 정말 화가 났다. 숙소로 돌아온 하루카는 새로운 스킬을 배우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는 모든 직업에 대해 더 이해했어. 레벨업이 느리지만 새로운 스킬을 배우기 쉽다는 걸. 목표는 준비 없이 공격하는 기술을 만들기. 하루카는 약점을 이용해 결정타를 날리고 싶었다. 이걸로 상대의 강점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예고된 일이 일어났다. 타나카가 메넷을 맞이하러 오자 깜짝 놀랐다. 소녀들 쪽에서는 남자가 하루 종일 없어서 외로웠고 언제 돌아올지 그리워했다. 남자들 그룹이 기다리고 있어서 반장이 달려와 물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들은 괜찮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루카가 숲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였다. 이 소식을 전한 건 그 친구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해서. 어쨌든 상대는 동급생이니까. 타나카는 뇌력팀이 자신을 반장에게 데려갈 줄 알았지만 이게 메넷의 집이라 떠나려고 했다. 상대가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했다는 걸 알자 하루카도 이유를 물었다. 타나카는 웃으며 자신이 깡패들을 조종해 반을 산산조각 냈다고 말했다. 메넷은 화가 나서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타나카가 다 죽였다고 했다. 하루카는 전부 감각 스킬만 가져서 상대가 건드리기 싫어했다. 듣고 나서 그는 직스 스태프를 얼굴에 대고 타나카가 왜 이런 외로운 녀석과 관련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모든 걸 지키겠다고 선언해 상대를 화나게 했다. 흔쾌히 두 적수가 대결을 시작했다. 하루카는 흰방에서 클래스 전원이 왔을 때 나머지 스킬이 모두 쓸모없는 쓰레기임을 확인했다고 들었다. 그는 감각 스킬 소유자가 자신과 싸울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는 돌멩이를 쏘며 다른 스킬인 간섭을 활성화했다. 이름처럼 그것은 메넷의 속도를 간섭해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장면이 바뀌어 반장과 친구들이 하루카를 도와 타나카를 이기러 가려 하자 뇌력팀이 막았다. 너무 위험하니까. 게다가 그녀가 주요 목표니까. 약해진 후 메넷은 연속적인 공격을 피해 다녔다. 상대가 다른 스킬로 넘어가 무작위로 가시가 땅에서 솟아올랐다. 다행히 하루카는 빠져나왔고 그 녀석이 칭찬하며 패물이 친구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다. 계속하기 전에 그는 메넷이 언제부터 자신을 의심했는지 물었다. 메넷은 처음부터 수학 천재가 깡패들과 어울리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듣고 나서 상대는 그 친구의 사고력이 정말 좋다고 인정했다. 화가 났지만 그건 책벌레 이상의 거였다. 하루카도 반대로 언제부터 사람을 해치기로 했는지 물었다. 타나카는 처음부터 반장이 강타를 차지한 순간부터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멍청한 깡패들을 이용해 서서히 계획을 실행해 최강자가 됐다. 방심한 틈에 메넷은 피할 수 없게 잡혔다. 상대가 불마법을 퍼부어 지역을 태우며 이 싸움이 너무 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카는 아무렇지 않았다. 진화한 지팡이로 모든 마법을 흡수했다. 타나카는 이런 기술이 무용지물임을 알았다. 메넷은 충격받았지만 상대가 무기 스킬을 쓰기 전에 접근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카드를 숨기고 언제든 검을 소환할 수 있었다. 마법이 안 먹히면 물리 공격으로 바꾸면 된다. 그가 일부러 약점을 드러낸 걸 알자 메넷은 이 교활한 적을 경계했다. 타나카는 자만하며 어떤 무기로 메넷의 전의를 꺾을지 생각했다. 클래스 친구들을 쓰러뜨린 후 그는 다양한 무기 창고를 가졌다. 무기 여러 종류라서 선택이 어려웠어. 선택이 어려워서 메넷과 싸우기 위해 다 써보기로 했다. 하루카도 지팡이로 막을 뿐이었다. 적은 다양한 무기로 공격 방식을 바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미친놈은 점점 더 흥분해 메넷을 계속 괴롭혔다. 무기 스킬로 넘어가자 메넷은 막을 수 없어 멀리 날아가 2번 연속 맞았다. 지팡이를 쳤지만 그래도 큰 피해를 입혔다. 하루카는 숨을 헐떡이며 이 상황이 너무 나빴고 상대를 잃고 싶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다양한 무기라서 다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메넷은 타나카의 스킬이 복사임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의 스킬을 따라하는 거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강한 거야. 여기서 하루카는 이 녀석이 반장을 찾아 스킬을 복사하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 후 살해해 그 스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강탈로 더 유용한 걸 빼앗아 자신을 최강자로 만들 거지. 여기서 하루카는 복사의 약점도 더 알았다. 그리고 이 적은 다른 사람 따라 하는 것만으로 강해진 거지 자신처럼 연마하지 않았어. 싸움은 칼질과 원거리 스킬로 계속됐다. 하루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접근하면 그 녀석이 환영으로 피했어. 베넷이 포기한 줄 알고 타나카가 찔러왔다. 하지만 속임수였다. 실제로 그는 그 속도에 익숙해져서 쉽게 피했다. 또 상대를 폭로해 복사는 한 스킬을 3번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에 그는 미친 듯이 배웠지만 한 번도 안 맞았다. 갑자기 불리해진 게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루카는 계속 상대를 유인하며 복사의 한계를 탐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부러 밀리는 척하며 기술을 연속으로 쓰게 한 거야. 덕분에 그는 그 악당이 한 기술을 2번 이상 안 쓰려고 절약한다는 걸 알았다. 요컨대 모든 게 한계가 있어. 이전 복사한 걸 다 썼으면 당연히 쓸모없어. 이 싸움은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제 이겼어. 타나카는 속아 화가 나서 아직 많은 스킬이 있다고 소리쳤다. 그가 찌르려 하자 메넷이 한 방으로 때려 눕혔다. 이제는 메넷의 차례였다. 강력한 스킬은 없지만 모든 직업 덕의 기술을 결합해 처음 어려움을 극복했다. 남의 걸 훔쳐 쓰는 녀석과는 다르지. 막판에 타나카가 새 스킬로 메넷을 물었고 그걸로 놀랐다. 정말 끝까지 안 죽네. 이 녀석을 이기기 쉽지 않다. 화가 치밀어. 왜 이런 녀석에게 지는지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아직 트럼프 카드가 남아있으니 여기서 끝낼게. 이 스킬은 이전 것보다 훨씬 강하다. 메넷은 그게 뭐인지 모르니 경계했다. 상대는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아직 최종 카드를 안 꺼냈다. 보통 공격은 막을 수 있었다. 타나카는 날아다니는 돌멩이 속에 숨어들었다. 메넷은 상대를 1차 걱정됐다. 다음 공격이 진짜일 줄 알았지만 그 녀석이 그 스킬을 썼다. 그건 데스워드로 가까운 범위에서 말로 목숨을 앗아간다. 메넷은 고통에 쓰러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를 죽인 후 타나카는 장애물을 제거한 데 기뻐했다. 하루카의 능력에 놀랐지만 결국 죽어야 했어. 그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은 건 칭찬할 만해. 실은 이 스킬을 아껴두고 싶었지만 반장의 강탈을 얻으면 더 이상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그는 돌아서며 하루카에게 영원한 잠을 빕니다. 그건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하지만 2초 후 메넷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어났다. 타나카는 충격받아서 분명히 죽었는데 믿을 수 없었다. 원래 11레벨이었으니까 데스워드를 맞으면 100% 로그아웃 될 텐데 이건 일방적인 계산이었어. 실은 하루카의 마을 사람 몸은 이상 상태의 면역이 돼. 그리고 타나카의 스킬도 그런 종류였어. 게다가 이 청년은 모든 스테이터스를 행운에 투자했다. 그게 세상 누구보다 높아서 데스워드 성공률이 극도로 낮아. 그 쓰러짐은 그냥 장난이었어. 상대가 트럼프 카드를 썼으니 나도 그에 맞춰 연기한 거지. 모욕을 당한 타나카는 분노에 휩싸여 왜 자신이 여전히 움직이고 공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분명 이동 능력이 방해되어 멈췄는데 말야. 타나카는 자신이 많이 제한받고 있지만 몸을 조종하는 불임 스킬 덕분에 버틸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 스킬은 하루카에게 여러 의미로 딱 맞아떨어진다. 몸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조종하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 당연히 그 전에 하루카는 이 스킬을 완전히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노력하면 익숙해질 수 있지. 그래서 친구의 간섭을 받았을 때 기적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거야. 결국 스킬이 아무리 약해도 잘 활용하면 쓸모가 있단 말이야. 상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미친 듯이 달려든다. 수많은 스킬이 하루카를 향해 쏟아지지만 하나도 효과가 없어. 아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거야. 타나카는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보통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하루카는 옛 세상이라면 정말 2가 되겠지만 여기는 검과 마법의 세계라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그 천재의 과거가 떠올라. 타나카는 학교 수업이 지겹고 강의가 무의미해졌어. 게다가 덜 똑똑한 애들과 함께 살아야 했지. 때때로 이런 날들이 빨리 끝나길 바랐어. 그리고 소환당한 후 타나카는 앞에 펼쳐진 수많은 스킬에 흥분했어. 그게 삶이 덜 지루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지. 그래서 재밌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계산했어. 그게 친구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다 죽이면 이길 테니 천하무적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스킬이 약한 내가 모든 걸 망쳐놓다니. 타나카가 다시 달려와 배려하자 하루카가 무기를 날려버린다. 타나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검은 돌아와 하루카를 찌른다. 원래 타나카는 원격 조종 스킬을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자신이 이길 줄 알고 하루카에게 연신 공격을 퍼부었어. 기쁨에 취해서 환상 속에 빠졌나 봐. 모든 공격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친구는 늘처럼 몸을 마력으로 보호했지만 이번엔 황금빛 후광이 감쌀 뿐이었어. 타나카는 고통스럽게 맞고 마음속으로 깨달음을 얻었지. 빌린 힘으로는 진짜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 타나카의 머릿속엔 공포가 가득해. 이미 친구를 죽였으니까
하루카는 용서할 수 없어. 상대가 필사적으로 달려들 때 하루카는 결정타를 날렸다. 저 녀석이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루카는 떠나며 각 스킬의 사용법을 생각했어. 자신은 강력한 게 없지만 정말 창의적이지. 전투 후 하루카는 마력이 하나도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어.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그게 바로 위험함이야. 타나카 같은 적과 싸우는 건 정말 위험해. 한치 실수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지. 다행히 실수하지 않았어. 상처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고 뇌력 부족자들을 위한 회복약은 다 썼어. 그래서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했지. 반장과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라 하루카는 모든 걸 감사하며 쓰러지지만 내 친구가 와서 부축해줬어. 오타쿠 그룹이 아직 살아서 은혜를 갚으러 온 거였어. 그들이 가져온 약을 마신 후 하루카는 위기를 넘기고 도시로 이끌려갔어. 내 녀석은 방금 전 모두를 만났다고 했어. 하루카가 혼자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목숨 걸고 달려온 거야. 어쨌든 오타쿠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생존한 걸 보니 여자아이들은 기뻐하며 말했어. 지금 친구들은 그 청년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생존한 걸 보니 여자아이들은 기뻐하며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어. 뇌력 부족자들도 와서 승리를 축하했어. 청년이 피곤하단 걸 알지만 미녀들이 목욕까지 도와주겠다고 해서 하루카가 당황했어. 나쁜 여자아이들은 기회가 되자 오타쿠들을 구해줬는데 쫓아낸 걸 사과했어. 진짜 원한을 갚는 짓이었지만 이제 감사 인사를 전했어. 조금 늦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서 화해했어. 이 광경을 보니 내 임무는 여기서 끝났다고 느껴 숲으로 돌아갔어. 반장이 알아차리고 어디 가냐고 야단쳤어. 그녀는 꼭 껴안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며 정말 걱정했다고 했어. 혹시 죽으면 누구한테 시집갈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청년은 머물며 친구를 울린 걸 사과했어. 자매들은 그걸 잡아가서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한 걸로 혼내기 시작했어.